방금 빵도 2개 더 먹고 왔어. 아, 저는 이제 너무 빵빵해져서 큰일 나. 얼굴도 동그래지고. 더 이상 어떻게 몸이 해결이 안 되네. 저는 집에서 어제 몸무게 쟀는데 110kg더라고. 자, 봅시다. 자, 다 눈빛이 왜 그럽니까? 다 이렇게 인상 쓰고 그럽니까? 빨리 수업 나가고 끝나면 좋지 않습니까? 놀고 싶어요? 빨리빨리 끝나는 게 좋죠. 자, 보세요. 자, 오늘 지금 저 4시 15분이죠? 제가 4시 반 전에 다 끝내지는 못하는데, 네, 한 60%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밥 먹고 와서 나머지 끝내고 그 다음에 명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내 생각에는 절대부등식까지는 못 나가는데 명제까지 나가면 오늘이 금요일이죠. 월요일날 절대부등식 하고 그 다음에 함수하고 합성함수. 그래도 안 끝나네.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선생님과 하면 어렵지 않아요. 수열의 기납적 정의. 그러니까 수열을 정의하는데 귀납적으로 한다 이 얘기야. 한문이니까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처음이 어디고 그 다음에 이웃하는 한거의 관계를, 일정한 관계를 통해서 내가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이런 거야. 야, 내가 3부터 100 이하의 자연수인데 나 4의 배수로 이루어진 수열을 내가 정의하고 싶어. 그러면 4가 첫 번째 항이죠. 그 다음에 8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요? 100까지 가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가 100 이하의 4의 배수 정의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항이 얼마인지를 먼저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웃하는 한가의 관계를 얘기해줘서 상대방을 이해시켜주면 걔는 100 이하의 4의 배수 수열이 되겠죠. 그러면 100 이하의 4의 배수 중에서 누구를 찾냐? 제일 처음이 얼마냐를 찾습니다. 그러면 4로 나눴을 때 제일 낮은 수가 얼마입니까? 100 이하 자연수 중에서 제일 작은 수는 4가 되겠죠? 4가 되고요. 그럼 첫 번째 항이 4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의 배수라 그랬으니까요. 4씩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이구나. 그러면 D가 4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통해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D니까 D가 4라는 걸 통해서 얘는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증명해 나가는 겁니다.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거 얘기할까요? 자, 여기서 한 명 낚시를 제가 하겠습니다. 박예진 2로 나눴을 때 가장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가장 작은 수 얼마야?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가장 작은 수. 이게 웃을 일이야? 1? 왜 1이야? 네, 답이 1입니다. 1. 뒤에서 애들 막 치라고 하죠. 네, 1입니다. 나눈 수보다 작으면 그 자체가 나머지입니다. 그러면 1부터 시작하냐 7부터 시작하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봐봐. 자, 그러면 앞으로 얘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이거야.
야, 얘는 등차 수열인데 수열이 한번 구해봐. 등차 수열인, 얘 등비 수열인데 등비 중앙 구해봐. 이렇게 안 그래. 야, 얘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이거 값 구해봐. 등차, A 10값 10번째 항 구해봐. 야, 얘는 이런 관계가 있는데 야, 너 얘네들의 수열의 합 구해봐. 이런 식으로 물어봐. 그럼 그 관계를 보고 아, 얘가 등차인지 등비인지 혹은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뭔가 규칙이 있는 건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걸 옛날엔 점화식이라고 얘기했고요. 지금은 그냥 여기에 관계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참고로 점화식이라는 건 뭐예요? 점화. 불 붙인다는 얘기죠? 불을 붙이니까 확 끝으로 갈수록 타오르는 그런 느낌이 된다면 그걸 우리가 유연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관계식이라는 이름으로 이쁘게 바꿨습니다. 자, 제 말 이해 안 되시는 분? 자, 한 30% 했습니다. 나머지 30%는 뭐냐? 유형을 아시면 됩니다. 유형. 자, 그럼 봅시다. 자, 잘 봐요. 자, 여기에서 내가 관계식을 나타내는데 뭐 이렇게 나왔는데 뭐 이런 거 여기 보면 이거 보면 등차 수열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 등비 수열인지 알겠죠? 대충 그럼 제가 이제 해드릴게. 봐봐요. 자, 내가 이웃하는 한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뺐어. 그랬더니 얘가 일정하게 D야.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뭡니까? 등차 수열이죠? 네, 이게 관계식을 보고 내가 등차 수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집에선 앞으로 등차 수열에서라는 말 안 해요. 이런 관계식을 줘요. 야, 이런 관계인데 야, 이거 수열의 합 구해봐. 그러면은 관계, 등차 수열에 그럼 등차 수열 합 공식에다 대입하면 되는데 모르면 노가다 띄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게 또 뭐 있냐? 등차 수열을 대변하는 관계식은 이 A의 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A의 N 플러스 2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등비수열은요. 등비수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AN 플러스에서 나누기 AN. 그럼 얘가 R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등비중앙을 이용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해서 얘가 AN, A의 N 플러스 1, 2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규칙이 나오면 이런 관계가 나오면 등비수열이구나. 이런 관계가 나오면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지우야, 어렵습니까? 집중력 떨어집니까? 내라고요? 집중력이 떨어진다고요? 하지 말까요? 다들 표정은 하지 말자는 표정인데 차마 말은 못하고, 그쵸? 자, 여기 보시면 두 가지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까 A의 N 플러스 1이 이렇게 하면 여기 일정하게 D라 그랬는데 FN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1, 2, 3, 4. 그러니까 이 관계가 점점 N값이 커질수록 규칙은 분명히 있는데 얘네들이 일정한 값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수가 커지면서 혹은 작아지면서 변하면서 얘네들이 계산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이런 거를 우리가 옛날에는 개차 수열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개차 수열.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옛날엔 개차 수열 공식도 있었어요. 이렇게 AN은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의 F에 N-1 이렇게 K-1 자, 이렇게 하는 게 공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를 다 일일이 나열합니다. 자, 1 대입하면 얘가 이렇게 되죠? 자, 2 대입하면 얘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N-1까지 대입하는 거야.
n-1까지 대입하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좌변끼리 다 더하고 우변끼리 다 더하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AN하고 마이너스 A1만 남으니까 AN-A1이고요. 여기 우변 다 더하면요. F1부터 Fn-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의 K-1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얘가 1로 넘어가면 A의 N은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에다가 K-1 여기 N-1이다. N-1 여기 N-1 이렇게 되겠네요. 항이 N-1개죠?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공식이 나오죠? 여기 K네? K, 여기 미안합니다. 아, 여기를 내가 N으로 했었구나. 그럼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아, 여기는 1 맞고. 여기도 이렇게 K로 해야 되네. 그래야지 K가 1부터 N-1까지죠. 죄송합니다. 취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나누기로 되어 있는 게 있겠죠. 나누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Fn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얘는 나누기로 하시면 돼요. 좌변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다 1 대입하면 A1분의 A2. 그럼 얘가 F1. 그 다음 여기 2 대입하면 A2분의 A3. 그럼 여기는 F2. 자, 여기다 이제 N-1을 대입하는 거, N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N-1이에요. 그럼 여기 A의 N-1 이렇게 하고 여기도 F의 N-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대각선으로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 A1분의 AN이고요. 얘는 F1부터 F2 점점점 F의 N-1이니까 AN이라는 놈은 A1의 F1부터 F2의 점점점 F의 N-1 이렇게 곱해집니다. 됐나요? 이해 가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이거보다 훨씬 많거든요. 훨씬 많은데 한 10가지 돼요. 근데 싹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할까봐. 알겠죠? 아주 좋죠? 학교 시험에 나와요. 학교 시험에 나오니까 잘 보십시오. 자, 얘 이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돼요? 등차 수열 나오죠? 굳이 할 필요 없죠, 제가.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등차 중앙이죠? 그러면 얘 규칙이 등차 수열이니까 일반항 구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너무 쉽죠? 자, 등비 수열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쉬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죠? 자, 요거 보시면 서술형에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서술형에는 서술형 이렇게 써야 되는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얘 개차 수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야매로 얘가 x 얘가 이렇게 빼서 얘가 an이 뭐라고요? 얘가 2n 이렇게 되니까 얘가 fn이라고 얘기했죠. 맞습니까?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그러니까 an이라는 놈의 식은 시그마 k는 여기가 a1이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 해가지고요. a1은 저기 문제에서 5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여기는 여기 fn이 2n이니까요. fk는 2k 이렇게 놓고 문제 푸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5 더하기 2 앞으로 나오고 2 곱하기 2분의 n의 n-1 해가지고 정리해서 푸시면 되겠죠?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 잘 봐요. 제 푸는 거. 자, 얘를 저는 무조건 이렇게 무조건 얘를 일로 보내요. 저는 무조건 이렇게 풀어요. 그러면 AN에다가 A의 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분의 N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1부터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1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얘가 1등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1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걸 규칙을 갖는 거죠. 얼마까지 규칙 가지면 돼요? 20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여기가 20이면 되겠죠? 그럼 내가 얼마 대입한 거? 20? 그럼 얘가 A에 여기는 19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쭉 대입해서 얘는 19를 대입하면 20분의 19 이렇게 되겠네요. 앞에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여기 앞에 얼마인지 이거 2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2 되네요. 3분의 2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 보면 얘 살아남고 이렇게 약분되겠네요. 계속. 그럼 얘 살아남으니까 이거 다 약분되죠. 이렇게 다 약분되니까 A1분의 22 A22 얼마 나와요? 20분의 1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양변에 A1 곱하면 A22 10분의 1인가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유형이 몇 개 있습니까? 몇 번까지 있나요, 유형이? 칠 번은 안 합니다. 앞에 건 너무 쉬워서 이제 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봅시다. 아이, 피곤해. 여기까지 풀어. 여기까지 풀어라. 피곤 타.
마이크도 꺼져 있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좀 선행을 했다, 그럼 좀 알아야 되는 유형이에요. 자, 여기 잘 보시면 얘네들이 지금 개수가 다르죠? 개수가 다르죠? 너무 작습니까? 자, 얘네들이 개수가 다르죠? 우리는 여태껏 개수가 다 같아. 근데 얘는 개수가 달라. 그러면 어떻게 푸냐? 만약에 얘에서 이거 뺀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렇게 돼? 계산되나? 우리가 이런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푸냐면은, 뭐야, 이거. 아유, 좀 칩한.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야.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P의 AN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바꿔주는 거. 이런 꼴이 돼야 돼. 이런 꼴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꼴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봐야 문제가 풀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 여기 EAN이니까 얘랑 곱해서 PAN이니까 얘가 EAN이 돼야지. 그러니까 얘가 얼마야? 2.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는 2에다가 AN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는데, 얘를 전개해주면 AN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2AN, 그 다음 넘어가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랑 같아야 되니까 알파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알파가 얼마예요? 예, 알파가 1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다시 식을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 써보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2에다가 A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얘를 하나에 치환해. 얘도 치환해. 그럼 어떻게 치면 여기 n 플러스 1이고 여기 n이니까 얘를 b의 n 플러스 1로 치환하고 얘는 2의 bn 이렇게 치환해. 그러면 내가 여기 항에다가 2를 곱해서 다음 항이 되는 건 무슨 수열이야? 내가 두 번째 항에다가 2를 곱해서 세 번째 항 되는 걸 뭐라 그래? 곱해져서 되는 거. 그렇지,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입니다. 자, 등비수열이에요. 그럼 얘는 등비수열이니까 첫 번째 항이 얼마인지를 알아내야 되겠죠? 그러면 B1은 얼마입니까? B1은 A1-1인데 A1은 저기에 3이라고 나왔으니까 B1은 2가 되겠네요. 그럼 BN은 어떻게 나와요? BN은 첫 번째 항이 2고 공비가 2니까 2의 n승 이렇게 나오겠네요. 참고로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1의 R에 n-1인데 얘가 2고 얘도 2니까 2의 n승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요? 자, 그런데 B의 n승은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A의 n승 빼기 1은 2의 n승이니까 A의 n승은 어떻게 나와요? 2의 n승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답이랑 맞나요? 근데 거기 풀이랑 제 풀이랑 다르죠? 좀 다르죠?
선생님이 푸는 방법이 옛날 방식입니다. 알겠죠? 2번은 거기에 풀이에 나왔듯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얘가 A1이 오면 A2는 뭐란 얘기야? 1이라는 얘기죠. A2가 1이면 A2하고 3이면 A3이 5라는 얘기죠. 그래서 짝수항은 1이고 홀수항은 5다 이런 문제입니다. 요거는 규칙을 찾는 거 쓸데없고 넘어가고요. 자, 요 문제는 이제 SN이 나왔죠. SN이 나왔으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내가 SN 나오고 AN 나오면 뻔하죠. SN-1은 얘는 3에 A에 N-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니까 내가 얘를 빼주면 어떻게 돼요? 빼주면 AN이 나오고요. 그러면 3AN이 되고요. 마이너스 3A에 N-1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얘가 1로 넘어가고 얘가 1로 넘어가면 3A에 N-1은 얘는 2AN이 됩니까? 됐나요? 그럼 얘는 이쪽으로 넘어가면 A의 N은 2분의 3 A의 N-1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A10을 물어봤죠? 근데 여기 잘 보면 얘는 몇 번째부터예요? 얘는 두 번째부터죠? N-1이니까.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건 얘는 무조건 첫 번째부터 수열일 필요가 없는 게 나는 A10만 알아내면 되는 거죠? 네, 첫 번째부터 수열일 필요 없이 그냥 두 번째부터 수열인데도 내가 10이 나오면 되니까 네, 맞춰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일반항 구해서 이게 뭐예요? 등비 수열이 공비가 2분의 3이고요. 첫 번째 항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구해야 되는군요. 여기서 n에다가 2 대입하셔가지고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하시면 여러분들이 나오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쭉 나오죠, 계산이. 기납적 정의에 활용 안 합니다. 자, 수학적 기납법 봅시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뭐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안 빼먹었냐? 뭔가가 이렇게 허전하지? 자, 수학적 기납법 이렇게 했잖아. 우리 아까 기납법 했죠? 기납법. 처음이 어떤 항이고, 그 다음에 이웃하는 관계를 통해서 전체 수열이 뭐라는 거를 우리가 보여줬죠? 근데 여기는 수학적 기납법. 말 그대로 그거야. 첫 번째 항이 뭐고, 그 다음에 이웃하는 항과의 관계가 얘가 맞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관계가 유지될 거다. 이렇게 해서 증명하는 걸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한다. 다시 얘기할게. 수학적 정의는, 기납적 정의는 내가 첫 번째 항이 뭐고 이웃하는 항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수열을 정의하는 거. 이건 이런 수열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냐면은 내가 첫 번째 항이 뭐고 그 다음에 이웃하는 항과의 관계가 얘가 만약에 K번째가 K 플러스 1번째 규칙이랑 똑같다면 얘는 꾸준히 이런 규칙을 갖겠구나 라고 증명하는 거를 우리가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 문제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됐어. 자, 첫 번째 항일 때 성립하는 거 뭐고요? 그 다음에 K번째 항은 내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가 있으면 그 사이에 뭐 K번째 항 쓴다고 제가 얘기했죠? N이 꼭 뭐 끝번째 항이든 아니면 무한수열의 일반항이든 그 사이에 내가 일반항을 쓸 때 K를 쓴다고 했어요. 그럼 K를 쓸 때 그 명제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여기 N의 K 플러스 1은 뭐야? 그 다음 항에도 우리 명제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얘네들이 규칙이 2씩 계속 늘어나. 그래서 내가 K하고 K 플러스 1을 봤을 때 K에다 2 더한 거하고 K 플러스 1을 공식에다 대입한 거하고 똑같은 값이 나오면 얘네들은 규칙이 일정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알겠습니까? 제 말이 알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자, 봐봐. 이게 무슨, 다시 얘기해줄게. 봐봐. 여기 N번째 항까지의 항이 합이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맞는지 확인하고, 얘는 공식이야. 얘는 공식이고 얘는 이런 걸 더한다는 얘기죠. 얘는 노가다고 얘는 공식인데, 야, 노가다로 구한 값과 공식으로 구한 값이 같다면, 그것도 임의로 막 대입하는 게 아니라 임의로 같다면, 야, 얘네들은 찐이구나, 둘이 무조건 같구나, n이 어떤 값을 가져도 같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무조건 첫 번째는 n이 1일 때, 그럼 좌변은 1의 제곱이죠. 우변은 6분의 어떻게 됩니까? 1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얘는 1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항 둘 다 좌변 우변, 그러니까 노가다로 한 거나 공식으로 한 거나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자, n이 k일 때야. n이 k일 때면 이렇게 우리가 k의 제곱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맞나요? 그럼 얘가 6분의 k 플러스 1, 2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내가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얘는 k제곱인데, 여기다 내가 다음 순서가 뭐야? 다음 규칙이 뭐야? 그치, 현사. 고개 끄덕이네. 다음 규칙이 뭐라고? 팔짱 끼고 자. 얘네들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k제곱이야. 그럼 그 다음은 뭐야? k 플러스 1의 제곱이지? 맞습니까? k 플러스 1의 제곱이야. 그러면 얘네들 다 더한 값이랑 공식에다 대입한 값이 같아야 되겠죠? 그럼 얘네들은 처음부터 다 대입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요거 있었잖아요. 요거 있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 주는 겁니다. 6분의 k에 k 플러스 1, 2k 플러스 1 요렇게 하고 여기다가 k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더한 게 뭐랑 같다고요? 요거 공식 6분의 k 플러스 이거랑 같다고요. 근데 굳이 쓸 필요 없이 얘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여기 두 개 보니까 k 플러스 1이 같으니까 k 플러스 1로 묶으면요, 얘가 k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6분의 k에다가 2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얘네들은 k 플러스 1에 6분의, 내가 전개를 해보니까 얘는 2k 제곱, 그 다음 얘는 k, 그 다음 얘는 6k 6
이렇게 됩니까? 된다요? 그러면 얘네들 계산해주면 얘가 위에 거 계산해주면 2k제곱 플러스 7k 플러스 6이면 2, 1, 2,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6분의 k 플러스 1에다가 k 플러스 2에다가 2k 플러스 3 나오네? 맞습니까? 됐어요? 근데 얘가 누구랑 같아요? 얘가 n에다가 k 플러스 1 대입한 건데 공식에다 대입한 값. 공식에다 대입한 값이 얼마예요? 6분의 여기다가 k에다 k 플러스 1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k 플러스 1 k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하면 2k 플러스 3 나오네? 그럼 얘네들이 같죠? 맞습니까? 그래서 k번째에다가 규칙을 더해서 나온 값이 이유타는 다음 항의 k 플러스 1번째를 공식에다 넣은 값이랑 같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어떤 특정한 값이 아니지 k하고 k 플러스는 어디서나 임의의 이유타는 항이지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항에서 성립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첫 번째가 성립하고 여기 1의 제곱부터 이 공식을 다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조심해야 될 건 여기가 n이 무조건 1부터는 아니야.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어. 민서가 이것들이 진짜 졸구지랄이야. 이제 수업 한 문제 남았는데 졸립니까? 제 수업이? 응? 여러분들이랑 여기까지 왔어요. 월급반. 진짜 내가 하나 또 여담을 얘기해주면 야 니네들 여기까지 이거 다 끝내고 진짜 다른 반이 뭐 우와 이래. 니네 고생 많이 했어. 알겠죠? 마무리 잘하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열심히 와놓고 여기서 무너질 겁니까? 한 문제 남았습니다. 한 문제 정신 차리세요. 자 보시면 자 여기 h가 0보다 클 때 n이 2 이상인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면 이게 부등식으로 나왔죠? 보입니까 이거 부등식? 보여요 이거? 자 봐봐요. 얘도 이제 여기 흐름으로 보면 이런 거야. 첫 번째 항은 무조건 여기 n이 2면 두 번째 항부터는 두 번째 항은 무조건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누구 하는 거예요? k번째. 그 다음에 k 플러스 1번째. k번째에는 뭐를 한다고요? 규칙을 곱해주고요. k 플러스 1번째에는 공식을 대입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이 공식이랑 같다는 걸 보여주면 얘네들은 평생 성립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얼마 대입해주면 돼요? n이 2일 때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요? n이 2일 때 대입하면 얘가 1 플러스 h의 제곱 1 플러스 2h가 되죠? 맞습니까? 그럼 이거랑 계산하면 얘는 뭐가 나와요? h 제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데 h가 0보다 크다 그랬죠? 그럼 얘는 성립하네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가라고요? 누구한테 가요? k번째한테 가라고요. 참고로 k번째한테 가는데 k번째까지는 무조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얘가 1 플러스 h에 얘가 k승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가 1 플러스 k 여기까지는 무조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야? 그 다음이 성립하냐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 다음은 여기다가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다 뭐 해주시면 돼요? 계속 1 플러스 h가 곱해진 거죠, 좌변은? 그러니까 내가 1 플러스 h의 k에 여기다가 1 플러스 h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1 플러스 kh에다가 1 플러스 h의 양변에 곱해주는데 h가 0보다 크고 1도 0보다 크기 때문에 양변에 얘를 곱해도 부등호는 안 바뀌죠? 그럼 얘네들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이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 플러스 k의 h의 k죠? h의 k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전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 h kh 그 다음에 kh 제곱.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됐나요? 이거는 무조건 성립하죠. 이거는요. 이건 무조건 성립하죠. k번째까지는 무조건 성립한다 그랬으니까요. 끝까지 버티셔야 돼요. 알겠죠? 한 문제 남았어. 한 문제. 자, 그럼 얘는 이제 여기다 공식에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공식에다 대입하면 얘는 뭐예요? 1 플러스 h에 k 플러스 1이고 여기 k 플러스 1인데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해서 1 플러스 여기가 k 플러스 1의 h네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자, 여기서 보면 얘가 얘보다 큰 건 알겠어. 그쵸? 근데 얘가 얘보다 큰지 모르잖아.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얘보다 크다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는 얘보다 작겠네? 그쵸? 맞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내가 얘네 둘을 비교해보면 되네요. 그럼 우리가 부등식에서 비교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배웠잖아요. 그냥 빼거나 제곱해서 빼거나 안 배우셨군요. 네, 빼시면 됩니다. 알겠죠? 빼시면 되고 그럼 얘에서 여기 빼면 어떻게 돼요? 흰색으로 쓸까요? 자, 1 플러스 h kh 어휴 잘랐네. kh의 제곱. 여기서 얘를 빼주는 거야. 1 플러스 kh 플러스 k를 빼면 됩니다. 그럼 빼면 어떻게 돼요?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어이구 얘 없어지니까 kh의 제곱만 남죠? 됐습니까? 그러면 k도 0보다 크고 h제곱도 0보다 크니까 얘는 0보다 크겠네요? 0보다 크다는 건 뭡니까? 얘가 얘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얘보다 크다는 얘기는 얘가 얘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얘는 얘보다 크죠? 그럼 결국에 얘는 얘보다 크네요? 맞아요? 그럼 내가 어떤 k 값에 얼마를 대입하지 않았지만 문자만으로도 k에서 k 플러스 1 갈 때 항상 성립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모든 x가 2인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더 신기한 거 얘기해 줄게요. 요런 내용 만드는 게 어려울까 쉬울까? 요거 내용이 어려워. 이런 거 만드는 거 어려워. 그래서 얘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놓으면 여기 요 수학적 기납법 문제들의 기본형은 다 맞춰. 근데 응용된 것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원리만 알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아유, 저랑 대수환이라고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고요.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8시까지 주구장창 푸시고요. 네, 거기까지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명제 또 나가겠죠? 네, 명제도 따로 나가겠습니다. 아니요, 연습 문제 하지 마세요.
연습 문제 하지 말고요. 몇 안 됩니다. 하지만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서 가려버려. 자, 명제. 자, 명제. 참 또는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자, 여기서 참 거짓을 구분한다는 건, 우리가 참 거짓을 구분한다는 거는 객관적인 그러니까 뭐 나는 되고 누구는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우리가 다 약속한 범위 내에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명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거죠. 뭐 2 더하기 3은 4이다 이러면 거짓이죠. 이렇게 거짓이 되는 건 명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x 더하기 2는 5다. 그럼 얘는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거나 혹은 거짓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명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자연수에서 가장 작은 수는 1. 딱 이렇게 나오면 얘네들은 명제인데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수는 가장 큰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은 명제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꾸며주는 말. 잘생겼다. 잘생긴 사람의 모임. 여기서 잘생긴 사람의 모임 했는데 여자애들이 봤을 때는 0명일 수 있겠죠? 1명? 2명? 사람마다 다르죠. 남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는 건 우리가 명제로 보지 않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집합을 구분하는 거랑 명제를 구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집합을 잘하는 학생이 명제도 잘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명제, 문장이나 우리가 식이 있으면 요 안에는 요렇게 있어요. 명제가 있고요. 그 다음 그 명제 안에는 참과 거짓인 명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중학교 때 배웁니다. 근데 지금 중학교 없어졌죠. 원래 중학교 2학년 때 명제 증명이라는 파트가 있었는데 없어졌어. 그리고 여기 고등학교에서 제일 스타트 처음이 조건인데, 그 명제가 없었으면 여기에다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옵니다. 네, 그냥 넘어갔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한번 짚어준 거고요. 그러면 여기는 뭐냐? 여기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 명제가 아닌 것들이 많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살릴만한 놈이 있어요. 누가 있냐면 얘는 조건이라는 놈이 있어요. 이 조건이라는 놈을 우리가 이용해서 얘네들을 우리가 활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여기다 이렇게 해드릴게요. 자, 조건. 코가 간지러워가지고요. 대칭이가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자, x 더하기 2는 5다. 그럼 얘는 뭐라고요? 얘는 명제가 아니라고 했죠? 미지수 값에 따라서 명제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얘는 조건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조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조건이라는 놈만 쓰면 우리가 명제 파트에서 써먹을 수가 없는데, 얘의 매력은 뭐냐? 얘를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이 매력입니다. 그럼 얘를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은 누구예요? x는 3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이 되게 하는 이 x 값들을 모아놓은 걸 우리가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진리집합을, 요 진리집합을 내가 조건하고 진리집합을 합함으로써 3인 명제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거 잡아봐. x 플러스 2는 5이다. 근데 x가 3이야. 그럼 3을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립하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방정식으로 넘어가면 뭐야? 얘 주어지고 우리가 얘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명제에서도 우리 뭐 하면 돼? 이런 거 주어지고 얘 찾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제 그거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되긴 하지만 그런 꼴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세트로 같이 다닙니다. 알겠죠? 조건은 이렇게 세트로 같이 다녀. 이렇게 혼자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명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우리가 기호로 우리가 소문자 P라고 씁니다. 그러면 이 소문자 P를 우리는 조건 P라고 읽고요. 이거의 진리집합은 무조건 대문자로 씁니다. 그럼 만약에 Q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렇게 대문자. 기호 R에 대한, 조건 R에 대한 진리집합은 R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호끼리 해석할 때가 있고요. 집합의 용어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다시 얘기합니다. 명제의 용어로 해석할 때가 있고요. 집합의 기호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합의 기호는 전에 배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명제의 기호를 가지고 우리가 식을 해석하고 또 집합을 이용해서 좀 더 편하게 하는 법을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호 P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뭘 배우느냐? 얘를 기억이라고 하면 이제 니은은 이런 기호의 부정을 배웁니다. 이런 기호의 부정. 부정은 저는 여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집합.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요. P가 아니다. P가 아니다. 이 P라는 놈의 기호가 아니다라는 놈은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이거 읽을 땐 not P라고 합니다. 자, 이거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표현하냐? P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이런 거 해봅시다. not P 이거나 Q 이렇게 하면 뭐냐면 얘를 우리가 한번 집합 기호로 해석을 해보자. 기호로 해석하면 어렵잖아. 그러니까 여기 보면 not P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P의 여집합. 이거나는 합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Q.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저기 명제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되는 건데 집합 기호로는 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명제 기호가 좀 익숙하기 좀 전에,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는 부분들, 어색한 부분들은 집합 기호를 가지고 해석하면 좀 원활하다 이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이런 걸로 해서 또 이제 우리가 부정의 예를 좀 들어봅시다. 자, 부정의 예를 들면 첫 번째, 홀수의 부정은 뭡니까? 홀수의 부정은 뭐 입 다물기로 했습니까? 그럼 나 혼자 다 나갑니다. 홀수의 부정. 홀수가 아니다. 뭐야? 우와! 그거 알면서 왜 대답 안 합니까? 자, 두 번째. 자, x가 2이다는 부정 시켜야겠죠? 민석.
그럼 민석이 너밖에 더 있냐? 그래. 알면서 왜 대답 안 하냐? 자, 세 번째. 자, x가 2 이상. 이거의 부정. 지워. 다 할 줄 아네? 익스발로, 야, 배우지 않았어, 그럼? 배운 거 아니야? 왜? 자, 그 다음에 x가 2 이상 5 미만. 얘 부정. 얘 부정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랑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x가 2 이상 and x가 5보다 작다 이거거든? 이거의 부정은 어떻게 되냐? 부정은 얘 부정하면 어떻게 돼? x가 이렇게 2보다 작거나 그 다음에 and는 5화가 되고요. 얘는 x가 5 이상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4 이상이다. 그럼 이거의 부정은 어떻게 됩니까? 부정은 전 이렇게 해요. 여기 5화는 and로 바뀌면서 중복되는 게 답이니까 x가 마이너스 1 이상 x가 4보다 작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 이상 4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꾸실 줄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더 중요한 거 얘기해 줄게요. 여기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걸 꼭 아셔야 돼요. P, 조건 P가 있어요. 그럼 이거의 부정은 뭡니까? 조건 P의 여집합이 얘가 되겠죠? 얘네들은 교집합이 공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합하면 전체 집합이 나와야 됩니다. 됐나요?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구한 걸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홀수하고 짝수하고 합하면 전체 되나요? 그걸 생각해 보라는 얘기야. 야, x가 2랑 x가 2가 아니다 합하면 전체가 되나요? x가 2 이상 x가 2보다 작다 전체가 되나요? 이런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건 킬 때가 아니죠. 자,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습니까?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나요? 없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뭐냐면 이거야.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뭐야, 이거, 막 여기 있었잖아.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야, 명제는 이런 건데, 뭐야, 조건이라는 놈이 꼽살이 껴가지고, 조건이 이런 놈이야? 그래, 그럼 조건까지 합쳐서 다시 명제를 재정의해 줄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다시 이제 명제라는 놈 얘기해 줄게. 우리가 명제라는 놈, 아까는 그냥 이론으로 얘기한 건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기호로, P이면 Q이다. 자, 모든 명제는 P이면 Q이다로 쓸 수 있다. 이때 P는 조건 P, Q는 조건 Q여서 내가 조건 두 개를 붙여서 명제를 완성할 수 있다. 하나도 있다. 알겠죠? 하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2는 3의 배수이다. 뭐 이런 식으로 x가 있어야 되겠죠? 뭐 x는 x가 있어야겠네요. 뭐 x는 2의 배수이다. 뭐 2x는 뭐 3의 배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조건을 하나만 넣으면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쓰고요.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를 P이면 Q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나오면 P면 Q이다 보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명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내 말을 이해했으면 명제 수업은 여러분들 명제는 다 이해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된 사람 있습니까? 그럼 여기까지가 이해가 됐는데 문제를 못 풀거나 내가 많이 틀리는 애들은 개념이 부족한 게 아니라 걔는 문제를 많이 안 접해봐서 그래요. 이제 이게 여러분들 봐봐요. 중학교가 이렇게 가르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 계속 도는 거예요. 뭐 쌍둥이 문제, 뭐 숫자 바꾼 문제, 그런 문제 푸는 거예요, 중등부가. 고등부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알아들으면 끝이야, 이거는. 더 이상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집에 가서 이제 니네들이 보는 거고, 나는 니네들이 여기까지 알았어? 그럼 10분 안에 이거 수업 끝내고 나는 문제 풀이만 계속 하는 거야. 야,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런 건 요런 내용이 들어있어.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개념이 미주알, 고주알, 엄마나 개념을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것 같아. 고등은 개념을 몰라서 못 푸는 문제보다 내가 문제를 안 풀어봐서 못 푸는 문제가 훨씬 많아. 내가 10문제 중에서, 아니, 한 100문제 중에서 개념을 몰라서 못 푸는 문제는 5문제 미만이야. 공식을 안 외우는 거는 이건 개념 문제가 아니고 그냥 불성실함이죠. 여러분들 앞으로 미안한데 이제 내신 대비 곧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3월에 오실 때는 선생님 공식 까먹었어요. 아, 선생님 그거 잘 생각이 안 나요. 끝이야, 끝. 그런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는 거는 공부할 때 끝이구나. 지금은 전투적이고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이 수업 시간에 저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1단원 내용을 다 뽑아가겠다는 생각으로 이 학원에 오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이 선생님이 다 수업하고 있어? 그러면은 못하러 옵니까? 알겠어요? 그런 마인드보다 뭐 하나 배워오려고 오세요. 뭐 힘들어가지고 졸고 뭐 이러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저 응용합니다. 잘 봐요. 이제 응용해요. 우리 이 명제가 저기 보면 참거짓 구분한다 그랬죠? 이제 이거를 내가 집합기호로 할 수 있습니다. 집합기호로 참과 거짓을. 자, 봅시다.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 자,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 자, 위에 게 맞을까? 아래 게 맞을까? 밑에 게 맞다고요? 나는 밑에 거? 다이는 밑에 거. 밑에 게 맞죠? 이걸 쉽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모든을 붙이면 돼. 모든 2의 배수가 4의 배수입니까? 그럼 얘는 거짓이죠. 모든 4의 배수는 2의 배수죠? 근데 이건 집합기호가 아니죠. 그러니까 잘 봐요. 자, 모든 4의 배수가 2의 배수의 부분이죠? 그러니까 얘가 얘 부분집합이죠? 그럼 얘의 진리집합을 P라고 하고 얘의 진리집합을 Q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게 참임을 성립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P이면 Q이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참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의 진리집합인 P하고 얘의 진리집합인 Q가 있을 때 이렇게 성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같아도 됩니다. 자, 됐습니까? 자, 얘가 만약에 거짓이라면 이게 성립 안 되는 거죠? 이 성립 안 되는 거죠?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건 무슨 뜻이야? P가 가지고 있는 걸 Q가 안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얘가 요렇게 하고 요렇게 있는 거죠. 그럼 여기가 이렇게 공집합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P 차집합 Q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됐습니까? 그럼 얘는 뭐야? P 차집합 Q가 공집합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됐나요? 이런 센스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P 차집합 Q가 공집합이 아닌 요 부분 있잖아? 맞아요? 요 부분이 공집합이 아니면 거짓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공집합이 아님을 드는 얘를 우리가 반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수를 뭐 대입해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이런 거는 없는데, 명제에서는 여기에 수를 대입해서 야, 이거 3대입했더니 안 돼!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 가서 배우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참이라면, 문제집에는 용어가 잘 안 쓰이는데 참이라면 두 줄을 긋습니다. 그러면 한 줄일 거랑 두 줄인 거랑 선생님 뭔 차이야? 그러면 두 줄은 참이다라는 뜻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 가나요? 아유, 완전 땡큐네요. 선생님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자, 봅시다. 명제의 참과 거짓까지 다 했네요. 페이지가 엄청 많이 넘어가죠? 네, 페이지가 엄청 많이 넘어가죠? 네, 여러분들 우울해하지 마시고 절 보세요. 그걸 자꾸 보면 더 가슴만 아픕니다. 절 보세요. 자, 명제의 역이 대우. 자, 여기서 2는 없어졌습니다. 명제의 2는 없어졌는데 왜 선생님이 해주냐? 수업의 자연스러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P이면 Q입니다. 자, 이런 명제가 있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명제가 있어. 근데 그 어쩌라고? 그러면 이제 이걸 왜 배우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명제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어. 자, 봅시다. 자, x가 2 또는 x가 3이 아니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이 아니다. 자, 이건 참일까 거짓일까? 한 번도 안 해본 김민석.
지송현! 자, 참일까, 거짓일까? 참일까, 거짓일까? 모르겠죠? 이렇게 보면 어렵죠? 그러면, 요렇게 보면, 이거 and라고 써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해석하기가 편하네. 편한 게 아니라 이게 맞는 거죠. 자, 얘가 이거 참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럼 여기는 0이 되는 값이 x는 1하고 2네요. 여긴 2하고 3이네요. 그럼 안 되죠?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명제를 그대로 볼 때는 안 되는데, 대우를 이용해서 보면 쉽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자, P이면 Q이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해줄게요. 선생님, 왜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데 그 대우를 구하면 걔가 참인데 왜 명제가 무조건 참이냐? 거짓일 수도 있지 않냐? 그거에 대해서 문장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한다는 거. 대우가 참이면 명제가 참이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P이면 Q이다죠? 그러면 내가 얘네들을 이렇게 가정과 결론을 자리를 바꿔. 가정과 결론을 자리를 바꾸는 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여기라 그래. 알겠죠? 그 다음에 가정과 결론을 부정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 했죠? 얘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안 배웠죠? 2라고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그럼 이렇게 내려와서 얘가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얘를 우리가 2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네들을 봤더니 얘네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서로 여기 되는 거죠? 됐나요? 여기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명제를 기준으로 역 한 번, 이 한 번 한 걸 우리가 대우라고 합니다. 대우. 자, 그 다음에 얘네 두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역 한 번, 이 한 번 한 거 얘네들을 우리가 대우라고 합니다. 알겠죠? 2가 빠지면 좀 애매하죠? 2가 나는 없어진 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요렇게 관계도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도에서 우리가 잘 보면 여기서 잘 보면 얘가 만약에 P면 Q에다가 참이면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얘는 벤 다이어그램 얘가 만약에 참이라면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 얘가 참인데 얘는 거짓일까요? 참일까요? 얘는 참고로 거짓일 수도 있고 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PQ가 같으면 얘는 참인데요. PQ가 다르면 거짓이 됩니다. 여기 Q가 더 크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P가 더 크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Q가 P보다 크다면 저희 여기 사이에 원소가 있다면 얘는 거짓이고요. 원소가 없으면 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보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벤다그램으로 그리면 이거 저희 식으로 쓰면은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집합에서 이거 여기다가 전체 여기 이렇게 여집합을 하면 요렇게 얘네들 여집합이 없어지고 요거 반대로 가는 게 무조건 성립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이 얘네들이 서로 대우관계입니다. 근데 요거 그려보면 대우관계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쟤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전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전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Q의 여집합이고요. 얘가 P의 여집합인데 그럼 P의 여집합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은 여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P가 힘들어 P의 여집합이 여기 아니죠? 바보 멍충이. Q의 여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P의 여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전체가 있으면 이 Q의 여집합의 바깥에 있는 애가 P가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Q의 여집합의 바깥이 Q가 되는 거니까 P가 Q를 포함하죠? 그래서 P가 Q를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을 포함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를 그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P의 여집합이 있고 여기 Q의 여집합이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P가 여기가 P인데 여기 P가 Q를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Q가 P를 포함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얘가 P가 Q를 포함하는데 여기도 P가 Q를 포함한다고 나왔죠? 그럼 얘네들은 문장에 상관없이 무조건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고요.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입니다. 이거는 내가 어떤 식을 대입해서 같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여기다가 내가 어떤 문장을 주지도 않았는데도 기호만으로도 무조건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명제가 참이면 대우는 무조건 참이고요. 그 다음에 명제의 여기 무조건 거짓은 아니고요. 명제가 만약에 PQ가 같으면 얘도 참이고요. PQ가 다르면 얘는 거짓이 되겠습니다. 얘가 거짓이면 얘네들은 서로 대우관계니까 얘도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우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좀 쉬었다 할까요? 표정들이 많이 힘드네요. 문제도 풀어야 되는데. 진도 그만 나가요? 제가 지금 방금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진도 그만 나가요? 근데 한 학생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마지막 하나만 하고 쉬었다가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또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걸 볼 수가 없으니까요. 자, 5번째 보시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주 고급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자, 대우를 이용한 증명 이런 걸 합니다. 자, 이제 증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대우를 이용한 증명.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x제곱이 n제곱이 n이 자연수일 때 n제곱이 2의 배수이면 n도 2의 배수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자, n제곱이 2의 배수이면 n도 2의 배수이다.
제곱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대우를 이용하는 거예요. 대우를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대우를 이용하면 n이 2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2의 배수가 아니다. 자, 이걸 증명해 드리면 되죠? 그러면 n이 2의 배수가 안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몇 가지일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n이 2k 마이너스 1, k는 자연수일 때. 이거 조심해야 돼요. n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1부터 들어가는 아이디어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n이 2k-1이라고 하면, 혹은 이렇게도 나와. 2k 플러스 1이라고 하고 k는 음이 아닌 정수, 이렇게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하세요. 대입하면 n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k-1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되겠죠? 여기는 나머지 정리로 보세요. 여기는 나머지 정리로 보세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 2로 나눴죠? 2로. 맞아요? 그럼 요 앞에 2로 나눴을 때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됩니까? 2로 하고 2k 제곱 마이너스 2k. 자, 2의 배수라고 해서 여기 2로 한 거예요. 3의 배수하면 3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면 여기 더하기 1이 되죠? 그러면 얘는 2의 배수죠? 그럼 거기다가 1을 더하면 무조건 얘는 2의 배수가 안 되죠? 그래서 n이 여기 대우가 참이므로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나요? 됐어요? 참고로 모든 자연수가 모두 다 성립하기 때문에, 네, 성립한 참입니다. 성립하지 않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참이 아닙니다. 왜 조용한 것 같아? 왜 조용한 것 같아? 좀 다 너 보고 있잖아. 손 빼, 임마. 그랬으면 당연히 자려고 따뜻하겠네. 쉽시다. 15분간. 15분간 쉬고 9시에 뵙겠습니다. 빡시다, 빡시.
많이 힘드신가요? 다들 이렇게 힘든 표정을 지니까 진도를 더 나갈 수가 없잖아요. 조금만 힘내봐요. 진도 더 나가게. 화이팅! 자, 선생님 봅시다. 이게 눈이 다들 풀리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10시까지? 뭐, 이제 학교 갈 때가 되니까 본전 생각이 나서 밤 새시는 겁니까? 늦게까지? 여러분들, 저는 앞으로 일주일 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주 7일 근무한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일요일도 또 해야 되잖아요. 아유,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선생님은 일요일 날, 이번 주 일요일을 미리 얘기하면요. 그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한 장 남았어요. 그거 설명하면 15분 정도 되고요. 10분에서 15분 되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확률, 그 다음에 통계 전까지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면 한 1시간 반, 1시간 정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 2시간은 여러분들 전에 그 숙제 냈던 거, 책 풀었던 거 이런 거 다 검사할 겁니다. 그래서 안 끝난 애들은 끝까지 남겨서, 네. 분명히 전 얘기했습니다. 저번 주에 남기려다가 양심상 했는데 이번 주는 끝까지 남기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은 시험을 보겠습니다. 확통. 그래서 확통 시험 보고 틀린 거 고치고, 네. 집에 고음 하는데 개인적으로 파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확통 수업하느라 고생하셨으니까요. 뭐 사드릴까요? 확통하시는 분들. 네, 표정들을 보니까 오늘만 사시는 분들이군요. 네, 2주에 끝날 거 생각 안 하시고, 네, 끝나시는 분들에게는 선생님이, 바카스 하나씩 드릴까요? 그렇게 무섭게 쳐다보십니까? 딴 거 먹을 거라도 좀, 네, 준비해서 먹도록 하죠. 뭐, 전체 뭐, 공차를 마시든, 이렇게 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도가 힘드네요. 이씨, 언제 다 끝납니까, 이거? 명제 그지같이 이게 이것저것 많네. 자, 진도는 저기까지 나가겠습니다. 여기 2번이 뭐지? 2번? 2번이, 아까 보니까 2번이 어디까지죠? 명제 여기 대우에 참가 거짓이고요. 명제 대우로 이용한 상수 구하기. 3단 논법. 뭐야, 이거? 이거는 아니고요. 3단 논법 설명해주면 되고요. 필요 충분 조건 설명하고요. 증명본적 없냐? 아, 명제 증명 이거 뒤에 있네. 아이썩을. 에이씨.
자, 봅시다. 자, 얼른 하고 끝냅시다. 자, 여섯 번째. 귀류법. 자, 귀류법. 다들 너무 표정들이 안 좋으세요. 네. 어떻게 제가 해드릴까요? 진도 나가지 마요. 진도를 안 나가면 여러분도 어차피 이건 다 나가야 돼요. 끝은 정해져 있어요. 화이팅입니다. 자, 보세요. 녹화. 막 일부러 끄고 그러진 않겠죠? 이러면서. 참고로 명제는 녹화가 돼 있기 때문에. 녹화가 계속 돼 있었네?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자, 봅시다. 자. 자, 기류법은 뭐냐면요. 결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결론을 부정해서 얘네들이 결론을 부정해서 하나라도 참이 되는 놈이 있다면 결론을 부정하기 전에도 참이 안 되는 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내가 P이면 Q에다가 있으면 얘는 이렇게 벤 다이그램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참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여기엔 하나도 없는 거죠. 여기엔 하나도 없는 거죠. 얘가 이렇게 삐져나오고 그런 게 없는 거죠. 딱 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내가 끝을 부정을 해. 끝을 부정을 해서 얘가 만약에 참이면 얘가 요렇게 돼야 되겠죠? 혹은 참이 되지 않더라도 모든 게 참이 되지 않더라도 요렇게 걸친 놈이 있을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근데 해봤더니 어떻게 돼요? 해봤더니 이런 요 안에 드는 놈은 하나도 없는 거야. 내가 Q의 여집합에 성립하는 P값이 하나도 없는 거야.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얘를 이용해서 얘가 참임을 증명해내는 걸 귀류법이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결론을 부정해서 내가 결론을 부정한 명제를 가지고 내가 참임을 증명하는데 그 성립하는 값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결론을 부정할 때는 모두 다 성립한다 이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해드릴게요. 자,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자,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요? 지유야,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왜 참이야? 응? 증명하는 건데? 내가 대학생 때가 20대 때 친척집에 놀러 갔는데 잘 친하지 않은 친척집이야.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제 숙제를 좀 봐달래. 그래서 봤는데 책을 보다 보니까 1학년 책이 있어서 1학년 책을 봤어. 근데 거기에 주관식에 얘가 1 더하기 1은 2인 이유를 쓰시오 그랬는데 거기가 틀렸다고 되어 있어. 그래서 나보고 뭐니? 1 더하기 1은 2라는데 넌 뭐냐? 증명하라는데 그거 어떻게 서술해? 다혜야? 기억나? 생각나? 지훈 생각나? 방금 네가 대답했는데.
이니까. 답은 더하니까요. 답안지에 그렇게 나왔어, 진짜. 그냥 더하니까. 결론은 너무 초등학교식 대답입니다. 잘 생각해봐. 더하니까는 아닐 거 아니에요.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이거를 이제 증명하는 건 여태가 우리가 못했던 거야. 근데 오늘부터는 할 수 있는 거지. 자, 어떻게 하냐? 내가 뭐라 그랬어? 저기서 뭐라 그랬어? 기류법을 이용한다 그랬죠? 그러면 얘를 부정하면 뭐가 되는 거야? 루트 2는 뭐라고요? 유리수이다. 그럼 루트 2가 유리수라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거 성립하는 값이 하나도 없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봐봐요. 자, 루트 2가 유리수니까 내가 n분의 n이라고 합시다. n분의 n. 맞죠? 그 다음에 mn은 서로 다른 자연수. 됐습니까? 자, 서로 다른 자연수예요. 그러면 얘를 양변에다가 m을 곱한 다음에 제곱하면 n제곱은 2m제곱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아까 이런 거 배웠죠? n제곱이 2의 배수이면 n도 2의 배수다. 아까 내가 대우를 이용한 증명에서 해줬죠? 그러니까 얘는 n도 뭐라는 얘기입니까? 2의 배수라는 얘기니까 2p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 이때 p는 자연수. 됐나요? 자, 그럼 얘를 이제 여기다 대입해줘요. 여기다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요? m제곱은 얘는 2p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뭡니까? m은 뭐예요? 여기 지금 m은 2의 배수죠? m제곱이 2의 배수니까 m도 2의 배수죠? 그럼 내가 얘를 2q라고 합니다. 그러면 q는 자연수. 이해 갑니까? 아까 대우를 이용하는 증명에서 해줬잖아요. 그러면 얘네 둘은 서로 소야 되는데 서로 소입니까? 얘도 2의 배수고 얘도 2의 배수잖아요. 아까 내가 여기서 mn이 서로 소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mn이 서로 소입니까? 아니죠. 성립하는 값이 하나라도 있나요? 없죠. 그래서 요런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하면 성립하는 값이 하나도 안 되므로 네, 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문제집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결론을 부정하였더니 가정의 모순이므로 그에 대한 명제는 참이다 이렇게 되게 어렵게 써 있어. 한문이야 그거 다. 그래서 그냥 결론을 부정하였더니 참이 되는 값이 하나도 없으므로 원래 있던 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옛날 방식으로 다 쓸 필요 없어요. 됐습니까? 자, 마지막 여러분들 마지막이에요. 힘내주세요. 5분 안에 끝낼게요. 자, 마지막이에요. 자, 3단 논법. 자, 3단 논법 여러분들 이거 많이 봤을 겁니다. 우리가 뭐 소크라테스 얘기 있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거 유명하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때 여기 봐봐요. 자, 이거를 이거 맞아? 그럼 맞아. 그럼 왜 맞아? 라고 물어봤을 때 당당하게 내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걸 명제를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라면 앞에 소크라테스는 P, 뒤에 있는 사람이라는 Q, 그리고 얘가 참이라면 요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사람이 Q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죽는다 R. 됐습니까? 얘네 둘이 참입니다. 그럼 얘네 둘이 참이라는 걸 이용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 얘는 소크라테스는 P고 죽는다는 R이니까 이런 내가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참이냐? 자, 얘가 참이면 어떻게 돼요? Q가 이렇게 있고 P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R이 이 위에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R이 P도 포함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거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면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다 이렇게 나오면 얘네 둘을 이렇게 합쳐요. 이렇게 합쳐서 아 P면 R이구나 이렇게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팁은 이 명제가 참이니까 그에 대한 대우도 참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됐나요? 자, 여기까지 푸십시오. 여러분들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습니다.